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식품과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원들이 제약과 바이오 관련 주식을 거래했습니다. 2017년 초 식약처는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제한한 바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생생인터뷰에서 다룬 이해 충돌이 바로 이런 상황이겠죠. 코로나19 시대에 바이오주만큼 뜨거운 게 없는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담당하는 식약처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 또 있습니다. 상온 노출된 국가 접종용 독감 백신이 105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청은 아직 이상 반응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스크 한 장의 기대, 코로나19랑 싸우기도 지친 국민들입니다. 제발 이해 안 가는 이야기들은 그만 듣게 해주세요. 2020년 9월 25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고 수다. 토론 아니고 수다 오랜만에 두 분 모셨어요. 연세대 정경대학원 한문도 겸임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마이크 벗어야죠? 네, 마스크 벗으셔도 되고 네. 쓰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에는 이 벽이 설치돼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벽이 큰데요? 그리고 나가시면 저희가 거의 소주 냄새가 진동하도록 스튜디오를 멸균 작업합니다. 완벽합니다. 네, 역시 코로나19에 그럼요. 방역에 앞장서는 YTN 라디오라는 거 우리 한문도 겸임 교수님 나오셨고요.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네. 추석 연휴예요. 김인만 소장님 고향은? 저는 포항입니다. 아, 포항. 네. 그럼 어떻게 이번에 가세요?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쉬기로. 우리 저 교수님은?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마포가연동 364에 7번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TMI 굳이 완전히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요. 네. 저 부모님들도 다 서울에 계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기로 해서 네. 올해는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 올해는 뵙지 않는. 제가 서울에 만나려는데 계셔도? 부모님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너희들 그렇죠. 불결해 오지 마. 아,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코로나19의 취약 계층이에요. 그러시니까요. 사실은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녀분들이 가지 말아야 되고 대신 우리 영상통화도 있고 동영상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이번 추석 정말 건강하게 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도 되니까. 야, 그럼요, 이번에는 그럼요. 좀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추석 연휴 앞두고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추석 때 가족 친척들 모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제 정치랑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는 방역 때문에 모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 이슈가 가장 핫할 것 같아서 두 분을 좀 모셨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가족들 만나면 두 분한테 좀 부동산 이야기 많이 물어보고 하고 하죠, 교수님? 그럼요. 저희 집안의 사형제고 이제 사촌족까지 하면 한 8세대 정도가 해당된 사항인데 네. 그중에 4세대는 주택을 마련했고 2세대는 노총과 노처녀에서 아직 안 됐고 네. 2세대는 지금 고민 중이에요. 청약할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색다른 답변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는 무슨 답변 하시려고 그랬어요? 사지 마라. 저는 집을 아직 못 산 동생들한테는 네. 청약을 무조건 늘려라. 기회가 온다.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 생각이었는데 오늘. 문자로 보내줬습니다. 네. 청약 현장 이렇게 스케줄 좀 보내줬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때요? 김일만 소장님은 막 만나면 물어봐요? 이게 거기 이제- 몇 세대가 유주택자예요? 몇 세대가 이게 무주택자고? 서울하고요. 지방이 네. 좀 온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서울 같은 맞아요. 경우는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답인데 지방 가면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이야기는 해요. 부동산 이야기하는데 약간 강 건너 불궁. 야, 서울은 집값이 그렇게 오른다며? 그쪽은 왜 그런데? 왜 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좀 동떨어진 저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 이게 이질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럼 포항은 명절 때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정치 얘기예요? 거기 굉장히 정치 얘기도 거의 안 하고요. 뭐 답이 없는 정치 얘기. 거기는 또 거의 다 보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물론 이제 친척들 만나면 이제 좀 다툼이 있긴 있어요. 이제 네. 진보도 있고 있어서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하긴 하지만 네. 주로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생활 이야기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하지 부동산이 서울처럼 그렇게 뜨겁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 외에 다른 지역은 부동산 이야기를 그랬다더라. 남 이야기 하듯이 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맞죠. 그렇군요. 자, 여러분들 이번 추석 때 가족들 만나서 부동산 이야기할 기회는 없지만 그리고 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 만나시지도 않으시는 게 좋고 또 부동산 얘기해서 뭐 합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은데 대신 정보는 아셔야 되니까 저희가 오늘 대신 부동산 수다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변화를 겪었는지 피부로 느끼세요, 소장님? 코로나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모델하우스나 이런 쪽은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네. 비대면으로 최근에 이제 그 분양 쪽 하시는 분을 만나서 이제 커피 한 잔을 했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면서 과거에는 모델하우스를 하고 이제 영업사원들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이제 비대면 시대가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변화가 많은데 일반 부동산 시장은 사실 집 사는 분이 코로나 때문에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안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이 워낙 강력하게 나왔고 시장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영향이지 제 생각에는 코로나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크지는 않다. 어떠세요? 교수님은? 저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 1주택자 인분이만 서울은 한 40~50%니까 수도권이 한 50% 되죠. 50% 분들은 뭐 무감가 하시고 갭질하신 분들 그분들은 뭐 초미의 관심으로 느끼셨을 거고 정부 대책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앞으로 취득 투자도 안 되고 그러나 해서 코로나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학교 학원하고 저 뭐 나이트나 주점 음주가물 하는 것하고는 좀 별개의 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직장하고 다른 것처럼 생활권이 다른데 그런 것처럼 코로나는 코로나를 보고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을 살 사람이 안 사진 않아요. 물론 결혼할 분이 늦추는 경우는 좀 있겠죠. 근데 그게 결혼 때문에 늦추는 거지 결혼식장 때문에 네네. 집을 늦추고 싶은 늦추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6월 7월 지난 그때 어떤 패닉 바잉 이때 조금 이제 이슈화 됐었고 전반적으로는 12, 16 작년 대책 이후에 조용하다가 6월 7월에 패닉 바잉 그거 2달 좀 시끄러웠고 8월 지나면서는 좀 이제 조금 또 가라앉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연말까지 가면 그게 조금만 느꼈고 그냥 또 원위치 된 것 같아요. 다들. 근데 그 조용히 가라앉았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두 분이 되게 오래간만에 나온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예. 대신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맞아요. 오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 완전히 모든 뉴스가 부부동산으로 덮쳤다가 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주식으로 바뀌어서 맞아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딸이 주식을 묻더라니까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제가 부동산 맨날 얘기하다가 딱 말씀이 맞아요. 그렇군요. 네.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 묻고 싶어도 어디 물을 데가 없으셨던 분들 오늘 샵 0945 우물정 0945로 부동산 관련된 질문들 상담해 주시면 제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두 분 오자마자 제가 갖고 있는 그 궁금한 이슈를 아까 털어놓느라 방송 기간 못 맞출 뻔했는데 여러분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부동산 관련된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며칠 전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췄다. 전세가도 9월 들어 상승 둔화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난리가 났죠. 또 뭐 반대쪽에서는 뭐 또 지금 인식 너무 동떨어졌다 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정부의 인식? 일단 이 홍남기 총리가 말한 거는 이제 한국 감정원 지표를 보고 지표에 근거해서 이제 약간 둔화됐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표현의 방식이 똑같은 말이라도 이런 거잖아요. 둔화되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둔화됐습니다 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좀 표현을 너무 과격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조금 희소성이 있거나 인기가 있는 단지들은 신고가가 자꾸 나오는 현장들이 실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체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좀 구별해서 일부 지역은 신고가가 나오고 이렇게 좀 아직도 상승 기미가 살아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좀 안정 추세로 가고 있고 거래량이 떨어지는 걸 봐서는 좀 안정 기미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했으면 좀 받아들이기 좋을 텐데 당연히 이렇게
뭐 아들한테 용돈 줄 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용돈을 요거밖에 못 준다 미안해.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네. 야 있어 똑바로 써 이러면 어떻게 해서 아들이 속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주면서 그렇게 말한다고.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표현이 조금 너무 자기 정부가 하는 대로 막 이렇게 막 독단적인 느낌을 자꾸 주니까 저도 조금 순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상황은 조금 6월 7월보다는 확실히 좀 완성된 건 맞다.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가라앉은 건 맞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어요. 소장님은요? 사실 이게 부총리께서 이게 틀린 말 한 건 아니거든요. 상승이 둔화된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쵸, 집값이 그거 자체가 안정됐다라기보다는 상승이 둔화된 거는 사실인데 굳이 이런 말을 저는 할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국민들도 뉴스를 보고 다 알고 있고요. 진짜 국민들이 듣고 싶은 건 집값이 떨어졌다. 진짜 안정이 됐다. 내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3년 동안 2배, 3배가 올랐는데 이제 와서 상승이 둔화됐다는 걸 자랑처럼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좀 굉장히 우라통이 터지는 뭐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제가 바라볼 때는 약간 좀 국민들이 바라보는 산하고 정부가 바라보는 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부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경제도 네. 생각해야 되고 하니까 너무 많이 오르지 말고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상승이 둔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속마음이 나온 것 같고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제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최근에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한 6개월 동안. 실제로 새 아파트들 많은 중산층들이 사고 싶어하는 아파트들은 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는 상승이 둔화됐다라고 하니까 약간 괴리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우리 동네는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매물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통계는 그렇겠지만 조금 말을 저는 조금 제가 국민들이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일관성 있게 정책을 좀 추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원하자라면 이제 소장님도 이렇게 좀 탐탁치 않게 여기시는 것처럼 이왕이면 저 같으면 제가 총리였다라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분들한테 패닉바잉이나 어려운 시간을 들어서 정말 송구하고 네. 그러나 그렇죠. 지금 추석 연말 전에 우리 관료와 정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빨리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도시나 서울 시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랬다라면 효과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표현을 뒤에다가 다행히 뭐 거래량도 줄고 상승폭이 예전보다는 좀 완화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네.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관료 입장에서 좀 두둔을 하자면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 공방이 되고 네. 사실 이 정권에 사활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인 공세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이런 감수성을 읽는다기보다는 조금 더 한 발 나가서 오히려 과도하게 대응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관료는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사실 네.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의 전쟁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동산만 아니면 꿀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한 충격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굉장히 같아요. 아픈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아픈 부분이고 다시 우리가 이제 재연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이제 파리 대책도 그렇고 의욕적으로 너무 열정적으로 대책을 많이 쏟아부는 바람에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또 당황하게 되고 빨리 불을 끄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부동산 정책이란 게 이게 한 40년, 50년 됐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2, 3년 내에 빨리 해결한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순이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숙제인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몇 년이 걸리더라도 믿고 기다려달라는 시그널을 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게도 이 부동산 문제가 사활을 걸 문제지만 국민들에게는요 거의 목숨과 같은 거거든요. 내 주거의 문제인데요. 그런 국민들의 입장에서의 절실함을 정부가 조금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영끌, 패닉바잉으로 불렸던 움직임은 좀 잦아들고 거래시장이 좀 관망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일단 거래량이 많이 줄었죠. 우리 뭐 15,000건 매월 서울 거래량이 뭐 15,000건, 10,000건 뭐 최대 몇 년 만에 최대 이런 기사들이 나오다가 저번 달 8월 달에 8.4 대책위에 이제 임대차 3법까지도 통과되면서 또 매수 수요가 좀 안정적으로 주는 효과를 보니까 네. 거래량이 저번 달에 4,000건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15,000만 건에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반의 반토막이고
근데 이제 이번 달 지금 오늘이 거의 한 달 다 돼가고 며칠 안 남았잖아요. 제가 오늘 오면서 봤더니 1747건 계약됐어요. 그러면 이거 1284건. 그러면 상당히 많이 더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2,000건, 2,500건. 그러면 이제 시장이 관망으로 돌아섰다는 건 느낌이 되고 거기서 매물이 만약에 많이 줄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텐데 9월 초쯤에 왜 허위 매물 없어지고 정리된 상태에서 그때 매물이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매물이 조금씩 나오는 게 소화되고 이 1,000건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게 금매만 좀 소화가 되지 신고가 필요한 분들 이게 수량이 좀 적다. 그러면 이건 일반 대다수의 수요자들은 관망으로 돌아서는 건 확실한 것 같고 추석이 지나면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정부에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관망세가 더 관망으로 돌아서고 오히려. 시장이 조금 패닉 바잉에서 역전되는 현상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좀 예측해 봅니다. 소장님도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제 통계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지표를 보자면 방송국에서 불러주는 횟수가 좀 줄어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약간 숨통을 틔울 정도로 7, 8월 달 너무 힘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맞아요. 출연료가 높지는 않은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굉장히 좀 안정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 소장님의 고용 시장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대세 영향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오늘 또 제가 대전 갔다 왔거든요. 네. 대전 KBS 갔다 오고 지방에서 자꾸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또 새로운 복병이 더 힘들어지는 현상이 근데 생기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쪽에는 부동산 시장이 서울보다는 오히려 서울은 이제 우리가 안정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쪽은 아직 그런 표현을 안 쓰는 단계인 것 같고요. 대전 쪽이면 세종 그렇죠. 세종시 대전이 이제 오늘 주제였는데 네. 세종은 여전히 뜨겁고요. 너무 뜨겁고 이제 핫한 지역이고 이제 지역 문제를 이렇게 자꾸 불러준다는 얘기가 이제 이슈가 되니까 불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제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 수도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포커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최근에 부산도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만약에 부산이 아니고 서울이었으면 추가 대책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방치하다시피 지금 지방은 내버려 두고 있는데 너무 서울 수도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물론 정치적인 논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방은 지금 부산은 제가 최근에 이제 전화를 해봤는데 난리도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규제가 다 풀려버렸잖아요. 맞아요. 대전은 그나마 규제가 묶였는데도 부산은 다 풀렸기 때문에 너무 서울만 바라보지 말고 사실 오히려. 부산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서울만 바라보고 지금 통계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부총리도 서울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너무 서울 이야기만 하면 국민들이 또 서울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바라보고 지금 안정을 조금 찾고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야기해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주말에도 일반 단체에 이제 강의를 갔다 왔는데 그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8월 달에 했으면 더 좋았다. 분위기가 굉장히 핫했는데 요즘 조금 한풀 꺾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좀 추가 대책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또 자극 주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 잘 준비해서 공급 대책도 그렇잖아요. 잘 준비해서 몇 달 걸려도 괜찮으니까 뭐 단기간에 또 반등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자극만 안 준다면.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안정을 찾고 있다면 이제 제대로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무언가 우리가 보완할 게 무언가 네. 정부도 좀 이게 성찰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그래도 이 소위 약발이 좀 먹혔고 네. 부산 오히려 약을 걷어갔던 부산 그리고 이제 대전 이쪽이 지금 굉장히 핫하다고 하셨는데 그 교수님 서울 시내 내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핫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다 아직도 핫하다고 봐야죠. 아직도 핫하다. 일단 1,000개가 거래가 됐잖아요. 일단 됐는데 이제 고가라고 판단돼서 수요자들이 지금 멈춘 상태지. 그리고 정부의 이제 공급 대책인 신도시 주택 가격들이 집도 좋고 교통도 좋고 그런데 가격이 뭐 5억에서 6억 수준이니까 이건 반값 수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장 과도기가 오는 거죠. 살짝. 지금 공급한다 그래도 바로 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행히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최소 2년에서 4년이라는 시간들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신규 계약을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해요. 왜? 4년이 걸려도 실제로 부동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뭐 한 달 전에 4억이던 전세가
갑자기 6억이 됐어요. 그럼 부동산이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서 제가 몇 군데 여쭤봤더니 아니 그 6억 뭐 걱정하시냐고. 그냥 보증금 내시고 어떻게든 끌어서 내시고 신규 당첨되면 청약 신도시로 딱 빼서 가시면 되지 않냐. 거기다가 친절하게 임차인이 나가고 싶을 때는 통보하고 6개월 뒤니까 청약 당첨되면 입주 날짜 맞춰 나가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그냥 전세계약 이래버리니까 제가 신혼부부래도 그래 이건 내 돈이야. 살아있는 돈이야. 그렇게 하고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무리에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장이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이런 구분의 차원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지금 달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하고 수요자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뻔하잖아요. 1가구 1주택 다 정해졌고 갭투자분들이 집을 다 가지고 있고 네. 살 사람들은 지금 대출이 막혔으니 대출 여력이 좀 모자르고 그럼에도 필수적인 사람들 사야 되는데 계속 고민하고 이런 시장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내년 봄 정도까지는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시장이 혼돈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지금 희소성과 뭐 좋은 것은 그대로 살아있다. 네. 필요한 사람한테. 그러나 전체 시장을 볼 때는 조금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면은 뭐 다 희소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만약에 신도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역전되겠죠. 네.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겠죠. 애청자분들이. 우리가 지방 얘기하니까 지방 관련 질문들을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 0140님이 제주도에 한참 아파트 많이 살 때 아파트 2채 구입했는데 지금 너무 떨어졌어요. 이거 팔아야 할까요? 이렇게 문자 오셨어요. 이게 실수요자인가요? 점점점 이 답변. 점점점인데 아니겠죠. 제주도가 너무 과열이 됐거든요. 실수요자 토지 시장 아니겠죠. 아니시겠죠. 그래서 네. 실수요가 아니라면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국에는 실수요로 당분간은 좀 재편이 돼야 되고 서울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7, 8년 상승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상승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제 과잉 유동성 때문에 좀 더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조정될 때가 좀 됐고요. 조정이란 게 이제 얼마나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투자라면 약간 2주택이면 주택수 하나 정도는 줄여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손해본 거 생각하지 말고 손해를 얼마나 봤을지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세금하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세금하고 비교해서 비교해 보셔가지고. 예. 시뮬레이션을 좀 간단해요. 해봐야 되고 제주도 중에서도 보유 가치가 있는 곳이라면 또 가지고 가셔도 되겠지만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또 생각은 팁이 뭐냐면 국회가 바뀐 지가 이제 올 첫 해잖아요. 그러니까 네. 4년 동안은 꼼짝 말하잖아요. 그죠? 4년 동안 법이 바뀔 일이 없어요.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근데 만약에 국회가 또 집권 여당이 또 되면 8년을 꼼짝 말하니까 세금 계산을 4년에서 6년 낼 생각하고 손해하고 비교하시면 답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7947님 아들이 지방 근무 중인데 5년 정도 일할 계획입니다. 집을 사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의 주택 마련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지방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그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 우리 대전 부산 뜨는데 말고면 저 어떻게 해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굉장히 오해 또 발언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또 좀 안 좋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영향도 있고 코로나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대전이라든지 부산, 광주 같은 뭐라 그럴까 이게 대도시 네. 그 지역의 대표하는 대도시들은 괜찮다. 그나마. 그래서 서울도 그렇잖아요. 어려워도 그 지역의 대표 지역들은 잘 버텨주거든요. 그나마. 그래서 지방으로 그런 대표 지역으로 간다면 5년 정도면 또 실수요를 해야 되니까 사셔도 되겠지만 중소도시라든지 공급 물량이 많은 곳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첫 마디에 이제 지방 저희 고향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 이야기 잘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외지인들 투자자들이 잘 안 들어오면 자체 수요들은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막 서울은 다 부동산이 핫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인데 지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만 달라져도 수요가 금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시면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부동산 수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자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5910님 새싹이세요. 잘 들으세요 두 분. 네.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세입자가 1세대 3세대가 살고 있고요. 1세대 1세대, 3세대가 뭔 말이에요? 그 3세대가 산다는 거 아닐까요? 세 가구가 네. 있고. 삼- 월세는
10만 원, 2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네. 네. 이해하셨어요? 네. 집을 팔려고 해도 임대차 3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굳이 우리는 여기 살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 이게 주인 사연이면 아니요, 본인 얘기예요. 세입자라는 말씀인가요? 네, 아니죠. 저희들이 근데 산다고 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데도 없고 팔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이 보내주셨어요. 되게 복잡하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네, 사는 것 같아요. 사는데 뭐 지금 말을 간단하게 하실 거를 되게 복잡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사고 싶다는 자, 팔겠다는 거예요, 5910님. 사겠다는 거예요. 5910님 한 번 더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 문자만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서요. 5910님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제가 방송 중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려는 건지 팔려는 건지 정하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면 정리가 돼요. 팔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건 5910님 다시 보내주시고요. 2939님은 서대문구에 22년 된 아파트 1세대 1주택이었는데 팔고 전세로 가셨대요. 네, 잘하셨네요. 잘하셨답니다. 네. 맞아요. 잘하셨다고. 저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잘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분 왜냐하면 속상하시니까. 22년 사셨는데 아니, 그 지금 아파트가 이제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 다른데요. 서대문 22년 정도 살았고 한 180%니까 용적률이 거기 그 동네가. 그래서 이제 보유 가치가 있는지 좀 따져봐야 되겠고 네. 뭐 전세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계속 전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전세하는 게 잘하셨어요. 4년 안에 전세 살면서 만약에 또 신도시 청약이라든지. 청약이 돼서 꼬링되면 잘하신 거죠. 다른 좋은 기회를 또 열심히 노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94님은 부동산 구입할 때 복비도 꽤 부담돼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1861님 부동산 이야기 알기 쉽게 풀어주는 생생경제 역시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금 이야기 우리 안 그래도 좀 세금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진짜 다주택자들은 세금 많이 늘었죠. 그렇죠. 지금 뭐 너무 많은 분들은 좀 3주택 넘으신 분들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실제로. 그럼 실제 주변에 네. 정말 그 세금 때문에 아파트 처분한 분들 있으세요? 3주택자들? 주변에? 뭐 대놓고 팔았다 얘기는 아닌데 팔려고 문은 엄청 와요. 지금까지 고민 중인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거래량이 줄었잖아요. 거의 나타나시피 지금 팔려고 해도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과 시장하고 좀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민이 이제 묶어가면서 가봐야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금 계산을 이제 세무사님들이 요즘 바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 그 다주택자분들은 세금 계산을 필히 하셔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4년은 꼼짝 말아요. 4년 동안 계산하셔가지고 손익분기 좀 내보시고 그 뒤 4년 뒤에 시장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시면 네. 내가 여력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무리하면 문제가 있겠다 판단되면 그걸 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도 보니까 현 정부 들어서 3년 동안 서울에서 집 살 때 내야 하는 취득세가 평균 458만 원 늘어났다고 해요. 진짜 시장에서 그래요? 소장님? 이게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세금을 따져볼 때 취득세와 보유세라는 게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양도세가 네. 있는데 취득세가 이제 최근에 710 대책에서 올랐는 게 이제 2주택, 3주택자부터 올랐는데 이 통계는 최근에 올랐는 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6억 이하는 뭐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이렇게 구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취득세율 정부의 규제 때문에 이게 올랐는 게 아니라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취득세가 올랐는 거고요. 최근에 710 대책에서 취득세율이 올랐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지나서 입증이 될 것 같고요. 세부담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 또 양도세 부분인데 종합부동산세는 사실 내년에 이번에 이제 개정이 됐잖아요. 많이 개정이 됐는데 내년 12월 달에 고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실질적인 충격은 내년 12월 달에 올 것 같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양도세거든요.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 지금 또 이제 3주택자들, 조정 대상 지역 3주택자들은 20%포인트 중과세가 돼서 26에서 62% 세율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최고 72%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문제가 되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지금도 62% 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엄격결에 투자해가지고 10억 원의 양도 차익이 났는데 6억 원을 세금 낸다라고 하면 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집값이 왜 안 잡히고 오르냐라고 한다면 수요도 줄어들었지만 매물도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 6월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있잖아요. 6에서 42% 정도. 네. 정부에서 그 정도만 좀 낮춰주면 예상 외로 굉장히 많은 매물이 나올 것 같고요. 집값이 의외로 안정을 떠나서 오히려 하락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부가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보유세를 올렸다면 양도세도 한시적으로라도 좀 낮춰줘서 네. 출구도 만들어주면서 가격 하락을 좀 유도하는 이런 정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 다시 왔어요. 5910님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다 가구 주택 주시고요. 저를 포함해서 3가구가 살고 있대요. 월세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살고 있습니다. 빌라 업자들이 세입자네. 팔라고 해서 건물이 오래돼서 허물고 저희들은 나가야 되는데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 청구권으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참고로 저는 집주인이고요. 세입자들이 삽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러고 싶지만 건물도 오래돼서 저희들이 또 직장이 또 지방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자, 이해하셨어요? 이게 다가구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층에는 주인 세대가 살고 1층, 2층에 이제 세입자들이 사는 것 같아요. 아, 그 말인 것 그러네요. 같고요. 빌라업자들이나 이제 개발업자들이 팔아라. 우리가 새로 지어서 분양할 테니까 돈 줄 네. 테니까 팔아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임차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갱신 청구권 최근에 이제 법 개정이 되면서 명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연장이 돼서 명도를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고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주인 세대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법이 바뀌었으니까 뭐 어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조항을 보면 이제 이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소급 적용되니까 그건 안 되겠다. 계약서 쓸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예정이니까 언제까지 철거하게 되면 비워달라고 하면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판다라고 하면 뭐 소급 적용되니까 그 기간까지는 2년이든 4년이든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팔 때 그런 조건을 걸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상담은 그 주변에 있는 전문가를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네. 네.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다른 분들도 여쭤보셔서 4203님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 딸을 서울에 방을 얻어줘야 되는데요. 전세가 좋을까요? 반전세가 좋을까요? 월세가 좋을까요? 괜한 질문인가요? 두 분 말씀에 힘을 사이즈 받고 싶어요. 몇 평짜리? 그런 사이즈. 건 없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두 분 말씀에 힘을 받고 싶대요. 아마 두 전세로 분의 들지 반전세로 들지? 아니, 당연한 거 월세가 아닌가요? 좋을까? 전세를 얻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말이라고. 그 직장을 얻으셔가지고 서울 오게 되면은 중소기업청이나 청년 전세자금이 여러 나와요. 혜택이 있으니까. 네네. 굳이 월세 낼 게 아니라 이자도 저렴하고 1%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뭐 1억짜리면 그 중에 그 거의 뭐 대부분이 대출이 나오는데 비용 부담이 아주 저금리에서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전세를 얻으시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 반전세는 또 나중에 또 월세 때문에 또 1년 지나면 또 서로 일이 좀 피곤하니까 전세 또 임대차 보호법 4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렇죠. 생각하시면 전세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형편이 되시면 전세가 당연히. 제일 좋다. 형편이 안 되셔도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되니까 네, 당연히 거의 전세 가능합니다. 가시는 게 당연히 네. 유리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정말로 그 혜택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요. 8284님은 아파트 전세가 11월 말에 만료됩니다. 전세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약 갱신을 요구할 때 집주인이 전세 대출 승인을 거부하면 갱신 못 하나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전혀 없다.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채권 채무 관계에서 질권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냥 간단한 게 전혀 문제 없습니다. 주인 동의 안 받습니다. 그냥 세입자만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한가요? 네? 만료 언제까지 갱신 요구가 가능한?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만약에 임대 만료일이 12월이면요. 법이 바뀌어서 2개월 전까지. 네. 12월 이후면은 만료 기간이 만약 내년 1월이다. 그럼 이미 12월부터는 법이 어떻게 바뀌냐면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지금 1개월 전까지인데 그러니까 2개월 전에 하시면 돼요. 6개월 전에 미리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9992님. 2억 원대 아파트 아내 명의로 한 채, 제 명의로 한 채가 있는데 월세를 냈고요. 상가 한 칸도 본인의 명의로 월세를 냈는데 다 팔아야 하나요?
아마 다주택자. 그러니까 본인 명의로 아파트 한 대 있고 아내 명의로 아파트 한 대 있고 상가 한 칸이 있으신가 봐요. 본인 명의로.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게요. 네. 상가는 근생이라서 주택수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월세 잘 나오면 뭐 팔 필요가 없고요. 계시고. 월세가 안 나오면 네. 팔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은 이제 2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네. 보유 가치를 따지고 세금을 따져서 보유 가치는 낮은데 세 부담이 크면은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본인 명의로 두 채가 아니라 아내 명의 아내 하나, 명의, 네, 본인 명의 인별. 하나면 다주택자는 아닌 거잖아요. 아니, 다주택은 맞는데 네, 네. 세금 종합부동산세하고 종부세 세금마다 때. 다르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담이 낮을 것 같고요. 팔 때 양도세는 1가구 2주택에 들어가니까 이런 거는 좀 따져봐야 되고요.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5275님은 수년 전에 제 혼자 힘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지금 한 채를 상속받아서 1가구 2주택이래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태가 됐다는데. 일가구 2주택은 그 조항들이 많나요? 뭐 혼인으로 인해서 또 상속, 지금처럼 상속 이럴 경우에는 2년인가요, 소장님? 1년인가 2년 안에 파시면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좀 이게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 때에는 상속주택이 영향을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고요. 상속받은 주택을 나는 마음에 안 들어서 판다라고 하면 그거는 과세가 되니까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서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셔서 지금 저희가 질문제 반도 못했는데 이 얘기는 짧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셋값 이야기. 네. 실제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쵸. 어떻게 전셋값 계속 이렇게 상승세일 것 같으세요? 근데 그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야든지 제가 보면은 최대 다수의 최소의 피해가 정책의 몫인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신고가를 하는 곳들이 저가주택, 중저가주택의 아파트들이 아니고 다 고가하고 뭐 8억, 9억 이쪽 강남 4구 일대예요. 네. 마영성 일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가 아파트 은평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아직도 1억, 2억짜리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작더라도 실제로요. 제가 놀랐습니다, 저도. 그래서 서울에 어떤 그 발품을 많이 파시면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발품 안 파시고 좀 더 좋은 집을 가고 싶어 하시니까 당연히 집수는 적고 매물은 적고 네. 찾는 분들이 많으면 그럴 경우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발품 좀 파시면 좀 나실 것 같고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네. 오, 다른 의견. 지금 시간 별로 남지 시간이 별로 않았는데. 없어서 네네. 많은 네. 말씀 못 드릴 것 네. 같고요. 이제 살고 싶은 아파트 눈높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1억 2억짜리 사실 은평구 가가지고 뭐 빌라 아니면 1억 2억짜리 어디서 구하는 이때니까요. 아파트가 제가 이따 나가서 말씀 나누죠. 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들은 사실 새 아파트들 뭐 이런 거잖아요. 은평구도 그렇죠, 그렇죠. 새 아파트들 비싸거든요. 13억씩 이렇게 그렇죠. 하거든요. 녹번동 가면. 그래서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으니까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좀 판단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강남 4구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저는 임대차 3법이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크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 보시는 분들은 지금 구해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미 살고 있는 분들은 연장이 돼서 괜찮은데 지금 새롭게 나는 빠져나와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이제 집주인들은 높게 부르고 매물도 없어서 좀 난감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세는 떨어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집값의 절반 정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때 아니면 전세는 뭐 매매처럼 그렇게 뚝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서 좋은 제도인 만큼 또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내 상황에 맞춰서 네.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두 분을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당분간 또 집값이 안정돼서 두 분의 얼굴 안 봤으면 하는 그게 바람을 최고죠. 가져봅니다. 저희는 그냥 차 한잔 해요. 나중에 밖에서. 네. 아니죠. 빨리 집값이 그런 날이 안정되면 왔으면 앞으로 이제 해외 투자 부동산 이쪽으로 또 가면 되죠.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희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희만 소장,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한문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정답 참깨였는데 왜 여러분 어깨라고 정답을 보내셨어요.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닌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문제가 하도 어이없어서. 네. 정답 어깨. 6182님. 코로나긴 하지만 추석 잘 보내세요. 9497님 어깨입니다. 술이 앉게 하셨고요. 6722님 어깨. 늘 아기 간식 주며 생생경제 따뜻하게 들어야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생생경제가 따뜻한 느낌이 드는 방송이라니 진짜 행복합니다. 6209님 어깨. 7556님 어깨 건달인가요? 2939
김상구님 어깨 졸음을 날리는 귀여운 문자입니다 하셨고요. 8094님 어깨 명절 지나면 대부분 여성들 어깨가 아파요 하셨는데요. 명절에 여성들에게 자유를 허하십시오 여러분. 1860님 어깨 하셨고요. 3779님 어깨 정말 유용한 정보 항상 듣고 있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 또 계속해서 지금 부동산 관련 질문해 주시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8100님 한가위가 되면 아버지께서 뒷산에서 술 하나는 가져오시고 어머니는 가마솥에 술가지 깔으시고 그 위에 콩송편, 밤송편, 깨송편 찌곤 했는데 다 추억이 됐네요. 이번 한가위는 코로나19 때문에 고향에 안 가렵니다.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미룰게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 올 한 해는 좀 미루도록 해요. 그래야 또 건강한 가을, 겨울 보낼 수 있으니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주말 잘 쉬고요. 내일 아니죠? 월요일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